번호비 4파이야. 제곱. 번호비 접근해. 떠영이 지금 막 방금 욕할 뻔했다. 자 봅시다. 자 16-3번부터 볼게요. 자, 오케이. 렛츠 투게더 한번 해봅시다. 렛츠 투게더가 렛츠 고 투게더. 또 16-3번. 자, 이런 16-3번 이런 문장형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좀 잡으셔야 돼. 뭐냐면 P, Q, R 어떤 조건을 잡으세요. 자동차 전기장치가 누전된다. 자동차의 전기장치가 누전된다 라는 조건을 잡아줄게요. 자, Q라는 조건을 배터리가 방전된다. 배터리가 방전된다. 자, R이라는 조건을 잡으면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셔도 되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시동이 걸린다라고 합시다. 시동이 걸린다라고 했고요. 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나오는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명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누전된다. P이면은 R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이다. P이면은 R, 얘가 참이다. 자, 그리고요. R이면 P이다, 참이다는 모르기 때문에 이중 화살표를 안 쓴 거예요. 자, 이중 화살표를 쓰면은 반대편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뭐 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자, 배터리가 방전되면 Q이면 P이면 Q이다구나.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Q이면은 not R이다. 자, 요게 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단 넘밥을 한번 해봅시다. 전기장치가 누전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P이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니까 그렇죠. 1 기억은 맞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전기장치가 누전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은 전기장치가 누전되지 않는다는 건 not P잖아요. not P로 시작하는 게 없죠. 지금 여기서는. 그쵸? not P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not P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전기장치가 누전되지 않는다라는 거를부터 시작되는 명제가 없어요. 그치? 참인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니은은 아닌 거고요. 자, 디귿은 시동이 걸리면, 자, R, 시동이 걸린다, R이면은 뭐가 성립하느냐? 전기장치가 누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시동이 걸리면 누전된 게 아니다. not P이다라는 게 성립하는지를 봐야 되고, 이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요놈의 뭐시기? 대우 명제를 적용을 하시면 돼요. not Q이면 뭐가 성립을 한다? not P가 성립을 한다. R이면 뭐가 성립을 한다? not Q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은 R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R에서 not Q, not Q에서 not P로 성립을 하는 거니까 디귿은 맞죠. 그렇지? 리을 봅시다. 리을 보시면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전기장치가 누전된다. 누전된 것이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not R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not R로부터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얘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응? 전기장치는 전기장가라고 나의 손이 내 뇌를 따라가지 못했구나. 내 입과 뇌를. 장치. 전기장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비슷해요. 아마 요게 조금 익숙해졌으면은 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중간에 부러졌네. 이런. 버려. 실패. 자, 17-2번 보도록. 자, P 또는 not Q,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17-2번. 자, 얘는 그 진리집합의 포함 조건을 조금 봐주셔야 되는데, P 또는 낫Q라고 하는 거를 P하고요, 그냥 낫Q, 그러니까 Q의 여집합 있잖아요. 얘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낫Q라는 것도 일종의 집합이잖아요. 그치? Q의 여집합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얘가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뭐 전체 집합은 또 바깥쪽에 하나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죠?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포함 관계상. 자,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습니까? 필요 조건이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는 not R이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Q라는 것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not R이면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냐? not R이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not R은 어떤 부분이에요? R 바깥의 이 부분이에요. 바깥 부분. 그쵸? 바깥 부분이에요.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가 성립하는, 그러면은 여기서 not R은 뭐예요? R의 Q라는 녀석은 Q의 여집합의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러면 not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바깥쪽 테두리 있죠? 얘가 Q의 여집합의 여집합, 즉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Q 여집합의 바깥쪽 부분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 되죠? 일단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대우명제를 써가지고 not Q이면 R의 부분 집합이다. 이게 성립을 하잖아요. 대우명제니까. 그래서 얘를 확인하셔도 돼요. 그럼 not Q라고 하는 녀석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 집합이다. 얘도 성립을 하죠. 오케이? 자, 디귿 볼게요. P 그리고 Q 그리고 R이라는 녀석은, 자, 디귿 볼게. P 그리고 Q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여기서 P와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죠. Q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P와 여기 쓸까? P and Q라는 녀석은 P하고 진리집합 P하고요, Q의 여집합의 바깥쪽 부분의 교집합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을 얘기하겠어요? 이 P에서 Q를 뺀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리고요, Q와 R이라는 녀석은 어디예요? Q라고 하는 녀석은 Q의 여집합의 바깥쪽 부분. 그리고 R이라는 녀석은 R 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R의 여집합과 R하고 Q의 여집합의 공통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이니? 요 부분이 되겠네. 요 부분. R 전체에서 Q와의 교집합이니까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요 부분이 돼요. 얘가 여기가 뭐지? 요거 하고 요게 뭐라고 했지? Q 교집합 R 이게 되고, 이 녀석이 P 교집합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보라색에 파란색이 보라색에 포함이 되죠. 그치? 그러므로 디귿에서 P and Q가 무엇에? Q and R의 P and Q이면 Q and R이다 라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포함관계로 확인해 봤어요. 자, 19-2번 19-2번 자, 19-2번이 조금 헷갈리고, 사실 이 문제는 솔직히 이게 내면 조금 헷갈릴 만한 부문제이긴 해요. 자, 보세요. A, B, C가 서로 다른 실수일 때 C-A가 A-B보다 크고요. 그리고 B-C보다 크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요. A, B, C 중 최대인 것이 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디귿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문제는 가를 먼저 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제일 큰지 모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하나를 찍어서 가야 되긴 한데 거기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기억이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C-A 하고요. C-A, A-B 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기억이고요. 그리고 A-B, B-C. 자, 요 놈이 니은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서 1번과 2번이 차례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 놈을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이 A가 B 플러스 C보다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그러면 A가 최대라고 한다면, 자, A가 기준으로 삼아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번에서는 A가 최대일 때, A가 만약에 최대라고 한다면은 이걸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문자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A, B, C 중에서 최대인 것이 뭐냐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를 기루법을 이용해서 푼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의 가 조건을 빼고 가를 제외한, 가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C다 라고 한다면은 A가 최대일 때 모순이다. B가 최대일 때 모순이다. 이 두 개가 다 모순이니까 C가 최대이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루법이. 기루법이 뭐라고요? 이게 요렇게 세 가지로 요렇게 세 가지 A, B, C 요걸로 결론이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모순이고 얘도 모순이니까 어떤 결과는 A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증명하는 게 기루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역시 뭐예요? A, B, C 중에서 어떤 것이 최대인 것이다 라는 거를 기루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가가 만약에 C다 라고 한다면 A가 최대일 때 모순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B가 최대일 때 모순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A가 최대다 라고 한다면은 B가 최대일 때 모순이고 C가 최대일 때 모순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야. 뭐가 최대인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힌트는 여기 기억하고 니은에서 나오는 기억 니은에서 나오는 그 조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자, 기억에서는 이 A라고 하는 이 문자 하나에 대해서 성립을 이런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타겟이 뭐가 되냐면 A가 타겟이 돼요. 왜냐? 요 놈에 대해서 타겟일 가능성이 큰 거죠,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최대이다.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온 조건들이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러면은, A가 최대라고 했으면은, A가 B보다 크고요. 그리고 A가 C보다 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B랑 C를 더했는데 B, C 더한 게 2A보다 작다는 게 2A가 작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치?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A가 C 여기 B 플러스 여기 C-A, A-B라고 하는 기억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C에서 A를 빼면은 뭐예요? 얘가 C에서 A 빼면 음수죠. 그치? 그리고 A에서 B 빼면 뭐예요? A에서 B 빼면 양수죠. 그치? 그런데 C-A하고 A-B가 어때요? 부등식이 이 방향이잖아. 음수가 양수보다 크다가 되잖아. 밑에 조건을 보시면. 그래서 얘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최대일 때 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얘 정리하시면은 이 B가 뭐보다 작다? A 플러스 C보다 작다. 요런 게 성립을 하는 건데 요것도 역시 타겟이 뭐가 되는 거야? B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B가 최대일 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A가 C보다 작죠? B가 최대니까 B가 A보다 크고요. B가 C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A-B는 뭐예요? 음수죠. 그리고 B-C는 양수예요. 근데 조건에서 최초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A-B가 B-C보다 크다고 했죠. 요게 성립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모순이 돼요. 오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최대도 아니고 B가 최대도 아니다. 그러므로 뭐가 최대다? C가 최대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C가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자, 조용해졌다는 거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21-2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게 너무 쉽네요 하면 이 여유 있는 표정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유 있는 표정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불안한데. 자, 21-2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역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뭘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루트 3이 1. 얼마 얼마고 루트 5가 2. 얼마 얼마니까 두 개 더하고, 루트 2는 1. 얼마 얼마고 루트 6은 1. 얼마 얼마 2. 얼마 얼마니까 두 개 더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는 좌변도 0보다 크고요. 자, 기억 먼저 쓸게요. 루트 3 더하기 루트 5 하고요. 얘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이제 정리를 한다고 치면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쉽게 하는 거? 얘는 그게 성립이 안 되겠네? 자, 예를 들면 이걸 그냥 빼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얘는 0보다 크고요. 얘는 0보다 작아요. 그럼 부등호 대소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면 될까? 루트가 취해져 있으니까. 루트가 취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제곱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를 해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8 플러스 2 루트 15죠. 거기다가 8 플러스 2 루트 12가 되죠. 그러면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8 사라지고 0보다 더 크죠. 자, 그러면은 얘는 맞다 틀리다? 잠깐만, 0보다 크다? 2 루트 2, 6, 12, 3, 5, 15. 그쵸?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더 크고요. 그렇다면 왜 답이 좀 이상하지? 내가 부등호 방향을 잘못 썼구나. 자, 그래서 얘는 맞다가 되는 겁니다. 제곱해서 뺐더니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왼쪽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니은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2 플러스 루트 7에 제곱하니까 9 더하기 2 루트 10, 2, 7, 14죠. 거기서 제곱해서 제곱한 걸 뺀 거니까 9 마이너스 9 플러스 3, 6, 18이죠. 2 루트 18이에요.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도 작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겁니다. 오케이? 같은 맥락의 문제예요. 기억하고.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디귿은 거듭 제곱이 겁나 많이 돼 있어요. 겁나 많이 돼 있는데, 얘는 제곱해서 하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죠. 뭐예요? B를 이용하는 거. 나눠서 풀이하는 방법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3의 400승 하고요. 일단 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계산 방식이에요. 자, 2의 몇 승? 600승. 이걸 나눠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일단 3의 제곱하면 9가 되고요. 3의 제곱하면 9의 200승이고요. 자, 2의 600승은 8의 200승이에요. 그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00승, 200승. 그쵸? 자, 그러면 얘가 8분의 9의 200승이에요. 8분의 9는 1보다 크죠? 걔는 200승 했으니까 걔는 1보다 클 거예요.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어떻게 3의 400승이 뭐보다 2의 600승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뭐냐? 3의 20승, 5의 15승 똑같은 방식이에요. 3의 20승 하고요. 3의 5의 15승을 나눠보세요. 3의 20승을. 그러면은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3의 제곱, 그냥 9의 10승. 9의 10승? 이거 좀 헷갈리겠는데? 9의 10승 말고 이렇게 봅시다. 3의 제곱해서 3의 제곱? 5제곱 할까? 125에 몇 승이냐? 5승이죠. 그리고 여기는
3에 4승 올라갔으니까 3에 4승 얼마야? 81이죠. 81에 5승이에요. 5제곱.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25분의 81에 5승이에요. 그럼 얘는 1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3의 20승은 뭐보다 작다? 5의 15승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맞니 틀리니? 요거는 틀리다. 요거는 맞고 얘는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21-3번 볼게요. 여기 이해됩니까? 제곱해서 빼고 비율 가지고 구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21-2번이 정확하게 풀렸으면은 얘도 플러스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서도 확인할 게 뭐냐면 n의 20승분에 뭐가 5의 30승 이라는 녀석이 1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오케이? 이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면은 요 놈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n제곱 하고요. n의 10승, n의 10승의 제곱이죠. 그리고 5의 10승의 몇 승? 세제곱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n제곱분의 125에 125의 10승. 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1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안에 있는 녀석 있죠? 요 놈이 1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찾으면 되겠죠? n은 뭐가 됩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맞니? 맞는데? 얘네 최소값? 그럼 1이잖아. 아, 1보다 작다구나. 아, 미안해. 1보다 작다구나. 아, 그래서 n은 12보다 커야 되겠네. n은 12보다. n은 1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치? 144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1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다들 표정이 어두워.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22-2번 볼게요. 22-2번.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에요? 선생님, 저는 많이 본 적이 없는데요. 자, 많이 봤던 식이에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k. 자, 이거 그대로 둬가지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 수가 없다. 6b 마이너스 6c. 자,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은 얘는 제곱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뭔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내가 보던 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를 다 넘길게요. 그러면 a-6a 하고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k. 얘가 항상 0보다 크다가 되게 만족시키게 k 값을 정해야 돼요. 맞죠? 그렇습니다. 역시 집중하고 있군. 지적인 오세인이. 지적으로 힙한 오세인이.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준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얘는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3의 제곱 떼어주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7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요 녀석은 항상 뭐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 여기까지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면은 k-27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보다 커야 돼? 그래야 얘가 뭐보다 커야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해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크거나 같으면 0이 될 때가 생기잖아. 에?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요 놈에다가 이거 더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게 언제나 항상 always 성립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안 되고 크다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정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정수 K 최대값은 K는 28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K의 최소값은 2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재밌죠? 라고 강요하기. 자,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생님? 뒤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라는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자, 22-3번. 자, 얘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봐봐요. 1번, 기억. 자, 기억은 항상 성립합니까? 기억 넘기시면, 자,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마이너스 16이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항상 성립합니까? 안 하죠? 2차 부등식 우리 배웠잖아요.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x. 자, 요거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항상 성립하지는 않죠? 얘 판별식 쓰면 어때요? 자, 2차 부등식 배웠죠, 여러분? 여러분, 2차 부등식 기억나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기억납니까? 자,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녀석을 fx라고 잡아놓고, 얘가 지금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그렇게 클 거 아니니?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fx가.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니? 크다는 게 아니죠. 여기 영역 안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치?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생기니까. 2차 부등식 내용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 2차 부등식? 아씨, 이거 했었는데?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있어. 야, 표정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정말.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내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를 가능성이 되게 크긴 한데. 자, 아무튼. 니은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플러스 4래. 자, yx 이렇게 쓸게요. yx 플러스 4분의 1 y 제곱 하고 플러스 4분의 3 y의 제곱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고 전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거 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거랑 똑같은 꼬라지예요. 자, 실수 xy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y의 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꼬라지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인 거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디귿. 디귿은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진우? 아니죠?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닌 거죠. 좋습니다. 자, 리을. 자, 리을은 뭐라고 돼 있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거기다가 3xy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빼보세요. 이렇게. 자, 빼서 정리하면은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죠?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밑에도 나와 있는 식이긴 한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모르겠어요? 외우세요.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르겠다? 외우세요. 자주 나와요. 얘는. 앞으로 쭉쭉쭉쭉 자주 나올 거야. 외우시고 왜 그런지만 좀 설명을 해보면 아무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얘는 x, y, z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또는 0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리은은 안 돼요.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요걸 설명하려면 미음이 또 그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미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기서 미음 조건, 미음 한번 볼게요. 미음 보기. 쟤를 다 왼쪽으로 옮기시면, 자, x제곱 플러스 요 식과 똑같아지죠? 미음에 있는 그 식을 다 우변, 좌변으로 이항하면 이 식과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2 플러스, 이 마이너스 x, 아니, 그냥 x 그대로 쓸게요. 그대로 쓰면은, 우리가 2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어제 했던 거야. 이거 토요일날 했던 거예요.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에다가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봐야 돼요. 그치? 조건에서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해? 2를 곱해요.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건 이렇게 푸는 게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까먹어도 좋으니까 한번 외워두세요. 오케이? 한번 외워두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x 하나, y 하나, 2xy 빼가지고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zx 플러스 x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걸 좀 외워주시라고. 그래서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외워주세요. 좀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좀 알아주시면 너무나 좋고요. 아시겠죠? 좀 써주시면 좋겠고,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3번. 23-2번.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건 사실 2차 부등식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23-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ax 제곱, 혹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할까요? 자, 봐봐. 혹시 모르니까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3일 마이너스 그쵸? 그런데 얘가 성립하는 범위를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아는 사람은 뭐 넘어가 되긴 하겠지만, 자, 이걸 2차 함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얘가 y는 fx. 자, fx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오늘 함수 파트 나갈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fx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함수값들을 점을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쵸?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생기고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겨요. 작을 때가 생기고 클 때가 생긴다고. 그치? 그것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푸는 게 바로 이 2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이 fx라는 녀석의 함수값이 언제 0보다 커요? 여기 범위일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을 하잖아요.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그러면 gx가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부등식을 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x축 위에. 그쵸? 그럼 얘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떻게 돼?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기억나요? 응?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하고요. 플러스 5ax 플러스 1의 값이 항상 뭐보다 작다?
이 4ax 풀어서 쓸게요. 4ax 플러스 2보다 작다라는 게 항상 성립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넘겨서 2차 부등식의 꼴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는 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될까?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걸 fx라고 잡아놓고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는 게 가능합니까? a가 0보다 작으면은 그래프의 개형상 불가능하죠? 왜? x축이 아무리 위에 올라가 있어도 얘보다 큰, 0보다 큰 지점이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얘가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요 놈 때문에. 그죠? 자,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프가 어쨌든 위로 볼록할 거고요. x축이 여기 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x에 뭘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게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런 그래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0보다 작고요. 그리고 and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죠. 그치? 안 만나잖아, x축이랑.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4a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그쵸? 자,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응? 요거 확인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자, 얘가, 내가 지금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다만 얘기했네. 내가 지금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못 봤네. 자,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a가 0일 때도 봐야 돼요. a가 0일 때.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a가 0일 때 성립한지를 보시면은, a가 0이면 0, 0이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좌변이. 얘가 0보다 작죠? 항상 작아요. x값이랑 관계없이. 그럼 얘는 항상 어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0일 때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등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다 잘 풀었나? 저희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잘 정리하고 있고. 역시 a가 0보다 작은데 이렇게 그리면 너 솔직히 어디서 응? 여기 바로 나왔어? 대단한데? 아무튼 이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23-3번. 자, 역시 비슷한 얘기예요. 얘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한대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성립을 시키려면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의 꼬라지가 돼야 돼요. 2개짜리면은. 자, 요거를 풀이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수 원 블루 2였나 1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이었니? 블루 1이었니? 개념선 하고 뭐 했는데? 개념선 나중에 했고. 자, 아무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조건을 만족을 하고 and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만드는 거. 여기 첫 번째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 자, 범용성은 좀 낮지만 두 번째 방법은 요 식 자체를 x, y에 대한 무엇으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를 자, x 제곱 마이너스 두 번째 방법을 좀 따라가 볼게요. 2axy
플러스 by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면은 자, x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2axy 하고 플러스 x 기준으로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얼마예요? 절반의 제곱이면 a제곱 y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플러스 by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이 돼요. 그쵸? 얘는 그래서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a의 y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a 제곱의 y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녀석이 제곱하고 제곱의 꼬라지로 나와줘야 얘가 0보다 큰 녀석 a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이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y값 그 개수가 나와줘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어차피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즉 b제곱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가 a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하의 순서상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등치가 큰 녀석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치가 큰 녀석. 그러면은 b가 얘가 지금 뭐예요? 등치가 좀 더 크죠? 그치? 그러면 요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가능한 b값이 뭐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때 a제곱이 1이야.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a제곱이 1이니까 b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가 나올 수 있겠죠? 10개. 그렇죠? 얘는 a제곱이 a제곱이 아니라 a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a제곱이 4죠. 그러면 4보다 큰 녀석 몇 개? 7개. 그렇죠? 7개. 요렇게. 여기는 어떻게요? 3이면 9니까 9하고 10 2개죠. 2개. 그래서 얘를 다 더하시면 몇 개? 19개가 되는 거예요. 에이, 너무 대충 썼다. 아무튼 19개.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봐왔던 식으로 좀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 오케이. 아니, 좋습니다. 아니, 좋은 의견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3-3번. 23-3번 했고, 24-2번 3번. 자, 보자. 24-2번은 앞에서 한 걸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23-2번은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에서 했던 거 얘들아 24-2번은 앞에서 내가 이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마이너스 했잖아. 요거 넘어갈게요. 요건 좀 넘어갈게요. 오케이? 앞에서 설명했는데 수업 다 들었을 텐데 아니, 넘어가도 돼요? 보자. 그러니까 이게 수업 할 때 왜 안 듣고. 자, 아무튼.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넘겨서 가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은 얘가 가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돼요.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우리가 얘는 그 다음 줄에 2분의 1 곱해가지고 자,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곱해서 들어왔으니까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고요. 요거 하나씩 빼서 정리하시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일단 얘가 ABC가 양수니까 얘가 항상 0보다 커요. 그쵸? ABC가 양수면은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므로 이 전체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자,
넘어가서 24-3번 봅시다. 제곱의 성립함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자, 얘도 좀 따라가 보시면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돼요. 24-3번. 자, 우선은 그냥은 얘를 이 부등식을 증명할 수가 없어서 빼기를 해서 제곱해서 뺄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빼면은 여기 나온 대로 제곱해서 뺐죠. 그러면은 왼쪽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절대값 a제곱 그대로 쓸게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하고요.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어차피 a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b 제곱과 똑같은 녀석이 될 거예요. 일단 그거 생각을 해두세요. 절대값 전체 제곱은 그냥 그 문자를 제곱한 것과 똑같은 값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 뭐 묶어서 썼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요게 지금 a 제곱이 되고요. 요 놈이 b 제곱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b와 동일할 겁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플러스 자 마이너스 여기에 a제곱 플러스 2ab 하고요.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면 날라가고요. 날라가서 결국 여기 남는 건 뭐예요? 얘는 숨차다. 플러스 2, 플러스구나 여기가. 플러스네. 플러스. 자, 그래서 2 곱하기 뭐가 됩니까?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나와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여기서 A, B가 지금 여기서는 임의의 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나눈 거예요. A, B의 곱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면은 당연히 절대값 AB하고 뭐가 같아요? AB하고 같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여기 주어진 거는. 저 주어진 식이 0이 됩니다. 그래서 AB는 요거에 성립을 하고요. 두 번째 AB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AB가 저기 거기 써있는 거 그대로 쓰자면 절대값 AB가 뭐보다 커요? 양수, 요건 음수, 얘는 양수니까 당연히 AB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놈일 때는 이놈일 때는 뭐가 돼요? 뭐가 성립해요? 여기 있는 요 식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요 식을 우리가 A식이라고 쓸게요. 다 쓰기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0이라는 게 성립을 하고요. 얘가 AB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절대값 AB가 AB보다 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게 성립을 하죠. 즉, 우리는 요 A라는 식을 이놈 또는 이놈밖에 안 나오니까 A 곱하기 B가 이 라지 A라는 식, 즉 우리가 요거 제곱 빼기 제곱을 한 녀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성립을 한다. 라는 거고요.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는 거예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절대값 AB와 AB가 같을 때. 즉 절대값 AB와 AB가 같다는 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제곱에서 제곱을 빼서 대소관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얘를 전개를 시켜보니 이 식이 나왔고요. 그럼 이 식은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치? 자, 그래서 뭐에 따라서 A, B,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잖아.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절대값 AB는 AB와 같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요 식, 제곱해서 뺀 거의 식이 0이 될 거고, 그리고 AB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AB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절대값 붙은 녀석이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이 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우리는 제곱 빼기 제곱을 한 녀석이
항상 AB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등호는 뭐뭐일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등호가 언제 성립해? 요 놈일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즉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해요. 그래서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봤고요. 25-2번. 자, 산술기하 편견입니다. 산술기하 편견. 아우, 이거 쓸 거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었다. 자, 여러분, 이건 조금 이제 여기가 어렵게 보여지는 부분이긴 하나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봐봐요.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문제들 한 번 정도 풀다 보면 대충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자, 25-2번. 요거 다 하고 실 거예요. 25-2번. x 플러스 y가 4예요. 4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자, xy가 양수예요. 요거 일단 세팅해 놓고, 양수. 그러면은, x제곱하고 y제곱도 양수죠? 맞죠? 자,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역시 뭐에 대해서 우리가 성립시킬 수 있어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xy의 제곱, 즉 2의 xy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 플러스 y가 4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은 x 플러스 y라는 녀석은 2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요 놈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양변에 제곱해. 어차피 양수니까 제곱해서 정리하시면은 xy라는 놈이 0보다는 크고요. 그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2를 나눠서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다.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건데 2xy가 어때요? 2xy는 0보다 크고요. 뭐보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8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이놈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2xy의 범위가 이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예를 들면 얘가 지금 만약에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xy라고 하는 녀석은 잠깐만.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보다 제곱해서 그쵸? xy가 그쵸? 그래서 xy라는 녀석이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 8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범위 자체가 0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는데 여기 크거나 같다고 했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여기 있는 어떠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성립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에서는 기억에서 뭐라고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8보다 항상 작거나 같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 아니라 7보다 크거나 같다, 8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는 성립시킬 수 있지만 작거나 같다는 성립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야, 내 말은.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근데 잠깐만 있어봐. x 플러스 y가 4라고 했네. 잠깐만, 4다라고 한다면 잠시만. 잠깐만요.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은 안 되고. 자,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맥락에서 xy가 어쨌든 간에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성립시키는 상태에서 니은을 보시면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도 얘도 둘 다 0보다 커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분의 1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xy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xy라는 녀석이 지금 뭐보다 4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xy분의 1이라는 녀석은 뭐보다? 4분의 1보다 커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치? 역수 취하면은. 부동 모양 바뀌고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고, 그럼 얘도 루트를 씌웠어요. 0보다는 크고요. 아무튼 4분의 1보다 크고, 자 그럼 루트 씌웠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가 2보다 여기다 2를 곱한 거니까 2를 양변에 곱하시면은 얘는 여기다 2 곱했고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얘는 1이 되죠. 즉 여기 있는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놈을 사용을 하시면은 맞죠? 자 그래서 1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자 디귿도 한번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디귿에서 자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xy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역시 xy가 지금 뭐예요? xy가 xy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치? 아니다. 2를 곱했지. 2를 곱하면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 식 자체, 얘가. 같다일 때도 성립시키는 게 있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 전체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25-3번. 4x 플러스 2y가 9라고 했어요. 자, 25-3번. 천천히 보세요. 4x 플러스 2y가 9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역시 xy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8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 루트 x 플러스 루트 2y라는 녀석을 볼게요. 이 녀석을 보시면은 얘를 그대로 쓰려고 하잖아. 자, 여기 조금 이제 이게 여기 내용이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 내용이 이 책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파트이긴 해요. 산술기하 평균에서. 보통 책보다 조금 어려워요. 블루의 다른 문제 난이도보다 얘가 좀 더 어렵긴 해. 자, 그건 좀 감안을 하시고, 자, 얘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는 이런 꼬라지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할 수야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K라는 녀석으로 잡아두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한다고 하면은 K제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XY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거든요? 그럼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 제곱하고 나중에 그 해당되는 값의 범위를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제곱해 주시면은 얘는 뭐가 돼? 여기 꼬라지에 꼴이 나와요. 그치? 4x 플러스 2y 거기다가 플러스 얼마? 요거 곱하면은 2xy의 이 4루트 2xy가 되겠네. 그치? 근데 요걸 이제 정리하시면 얘가 지금 4루트 2xy가 되잖아요. 그쵸? 즉, 요 녀석이 지금 뭐가 됩니까? 얘가 9라고 했고, 9 더하기 4루트 2xy가 되는데, 얘가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아?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지, 쏘리. 얘가 지금 9고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18보다 작거나 같아요. 즉 K제곱이 18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K의 범위는 어떻게 돼?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루트 18보다는 작은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찾는 요 값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K 최대값이랑 똑같고요. Kmax. 즉 얘는 3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26-2번. 자,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있어요. 잘 보세요. 26-2번. 자, A분의 B
B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으시면은 뭐가 돼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는 게 보이죠? A분의 B, B분의 A, A분의 C, C분의 A, B분의 C, C분의 B가 보여요. 얘를 갖고 산술기하 평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6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있다 그랬죠? 뭘 확인해야 돼? 얘가 실제로 따로따로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최소값이 나와요. 즉 등호가 성립하는 그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느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요걸 꼭 반드시 확인해 주는 게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어떻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같을 때, 즉 A는 B일 때 A는 B고 B는 C고 C는 A다 라는 게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등호는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다. 언제? A는 B는 C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 답은 6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26-3번 볼게요. 26-3번. 그리고 아까 알고전 문제,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좀 이상해. 아까 알고전에서 18-5번이었나? 그거 있지? 그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 문제가 좀 이상한 게, 아무튼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거는 제외해도 하셔도 돼요. 왜냐면, 기억나는 사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A 플러스 B하고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데, 얘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요건 문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교재 쪽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게 아직 좀 반영이 안 됐네요. 자, 26-3번. 얘는 x가 1보다 크대요.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자,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자, 플러스 2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요거는 사실 유리식에서 유리함수 할 때, 그때 조금 더 보고 나서 보시면 더 낫긴 한데, 얘를 완전 제곱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식을. 왜 이렇게 바꾸냐면, 얘를 약분을 때려주고 싶은 거야. 뭔가 약분 때려줄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유리식 계산하는 데 있어서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건 미적분에서도 또 쓰여요. 미적분 2에서도 또 쓰여요. 얘를 하는 게. 이 과정이. 즉, 얘는, 여기가 x-1의 제곱이기 때문에 x-1 더하기 x-1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 다 이해할 수 있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x가 1보다 크니까 이게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요. 즉,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고요. 이 녀석이 최소가 될 때의 x값은 어떻게 돼? 요 놈하고 같을 때잖아요. 그래서 x-1의 제곱이 1일 때, 즉 x는 뭐일 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넘기면 x가 2일 때. x가 0일 때는 안 돼요.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2번. 자, 코슈슈. 자, 여러분들한테 아마 산술기하 평균보다 조금 더 걸리는 파트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파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산술기하 평균보다 더 적응이 잘 안 돼요. 처음에 풀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7-2번을 푸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나 같으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대표 이용하고 다시 1번 문제 다시 풀어보긴 할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줄여준 거긴 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1번, 2번 다시 풀어봤었어야죠. 그랬어야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거 몇 번 오래 했는데. 자, 아무튼 27-2번. 여러분 탓은 아니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 대표 이용하고 다시 1번 문제도 풀어보라고 할걸. 내가 다시 한번 오늘의 저번 시간에 숙제를 너무 조금 내준 게 정말 나의 이런 실수였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아무튼 자 27-, 그래서 다시 1번 문제를 풀 거냐 상황에 따라 자 27-2번. 근데 이번에는 좀 전체 문제를 다 풀어야 될 가능성이 커요. 함수 파트 특히 앞부분은 그건 좀 감안을 하세요. 왜냐면 함수 앞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함수랑 역함수, 합성함수. 표정 봐. 해탈한 표정. 그걸 너무 이렇게 딱 붙여서 쓰면 안 돼. 좀 내려서 써. 이렇게. 지적인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잖아. 이렇게 지적. 자, 보세요. 자, 네 문제 남았어요. 잠깐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 식은 일단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4 플러스 3x 플러스 4y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고 결국에는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2차식의 합 나왔고요. 그치? 그리고 1차식의 합이 나왔어요.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참고를 해야 되고 어차피 유형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고요. 이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x 플러스 4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놓고 뭐 하라고요? 여기다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쓰라고요. 그럼 여기가 성립을 하잖아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자, 얘가 지금 5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4예요. 그래서 25 곱하기 4, 100이죠. 즉 3x 플러스 4y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대값은, 자, 이 전체 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10 더하기 4니까 14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 최소의 값을 합하면 얼마죠? 14 더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8이 되겠죠. 답은 8이에요. 자, 넘어가서 27-3번을 보도록 합시다. 27-3번. 제곱의 합이 일정한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2y의 제곱의 값이 최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의 합이 일정하대요. 즉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k라는 숫자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한 숫자 k. 자, 그때 x 플러스 y의 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대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하고 이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x 플러스 2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세팅하고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1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요 놈의 값이 최대가 될 때에 xy의 관계식을 따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이놈이 k니까 5k가 되나? 5k가 돼요. 즉 x 플러스 2y의 제곱이 뭐보다 5k보다 작거나 제곱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될 때, 이게 최소가 될 때는 언제예요? 이놈이 5k가 될 때죠. 즉 x 플러스 2y라는 놈이 5k라는 루트 5k라는 녀석이 될 때예요. 그치? 그러면 k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5k라고 하는 녀석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언제예요? 얘가 0일 때예요. 맞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치?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해요. 자, k로 잡아놓고 푸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즉 x 플러스 2y가 5k가 될 때 얘가 최대값이에요. 이해되니? 맞잖아. 얘가 지금 요 놈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 플러스 2y의 제곱. 다시 한번 쓰면은, 그쵸? 얘가 최대일 때는 언제야? 5k일 때라고. 그럼 이 5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얼마예요?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최대값이 0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y가 뭐가 돼요? 0이 될 때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xy 관계식이 x 플러스 2y는 뭐야? x 플러스 2y가 0이다가 없나? 왜 없지? 엥? 호호라?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오케이. 이상한데? 잠깐만. 오케이일 때 제곱의 합이 일정하다. 이놈의 값이 최대다. 잠깐만요. x 플러스 2y의 제곱이 저거니까 이상하네. 나 이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가끔 이런 문제들이 또 자꾸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27-3번에 확인 좀 해볼게. 이상하네. 자, 일단은 요걸 잠깐 넘어가고요. 28-2번부터 좀 볼게요. 하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자, 28-2번 3번. 자, 28-2번하고 3번 문제를 예. 같은 거에 바꿨는데 사용이 K 그거 안 주고 그냥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을 둬서 저거 X 플러스 2Y 제곱을 전개해서 풀었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코시슈바르츠를 써가지고 사실은 이건 풀러가는 게 의도라서 그래요. 쓴 건데. 어떻게? 그럼 얘를 K가 안 되죠. 얘를 전개해서 4xy, 4y 제곱 이렇게 해서 K를 안 되고 그냥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래서 그 풀 잡아서 5X 제곱 플러스 5Y 제곱이니까. 넘겨서 네. 5x 플러스 y제곱 넘겨서 5x 제곱 y 잠깐만 이게 제곱이 되나? 그럼 3x 그거 어떻게 나왔지? 4x xy가 나오잖아. 이거 아무튼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볼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정리하는 방식이 이거 제곱을 해가지고 넘겨가지고 풀었다는 거 아니야? 똑같은 식을 쓰긴 썼는데, 그치? 제곱해서 넘겨서 정리를 한 거고 5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 맞아요. 자, 이걸 K로 잡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네. 얘가 지금 5x 제곱 플러스 5y 제곱이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4xy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하면은 얘가 5x 플러스 y 제곱이니까 넘기시면은 4x 제곱 하고 플러스 y 제곱 하고 거기 넘기시면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니까 맞니? 근데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 얘가 지금 4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구나.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성립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가장 최소일 때는
얘가 0일 때니까 이 y는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그래,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 내가 잠깐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잘못 생각한 거는 이거예요. 이게 K잖아요. 이게 K면은 요게 K가 성립이 될 때 K 값의 범위가 얘가 어떤 K 값이 설정이 돼 있긴 하나 요 식을 성립을 시켰을 때 OK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잖아. 그럼 K 값이 고정이 돼 있어서 2x 플러스 2y의 최소값이 OK인데 이 OK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OK를 확 특정 지을 수가 없어. OK를 특정 지을 수 없어서 사실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접근을 해봤어야 되는 녀석인 겁니다. 그래서 OK 특정을 지어놓고 OK를 이제 확정 지을 수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실수한 거예요. 오케이? 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7-3번은. 좋습니다. 오케이. 자, 28-2번 볼게요. 28-2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구 ABC의 건널비의 총합이 48파이예요. 자, 그러면은, 세 구의 지름의 길이의 총합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지름이 각각의 지름의 길이구나. 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A라는 녀석의 반지름을 2분의 A라고 하고요. B라는 녀석의 반지름을 2분의 B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C라는 녀석을 2분의 C라고 한다면은 세 개의 구의 건널비의 총합이 48파이니까 요놈의 제곱 파이 4 요놈 제곱 파이 그리고 4 요놈 제곱 파이 그리고 4 요놈 제곱 파이 그리고 플러스 4 곱하기 이놈 제곱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지금 48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걸 정리하시면은 얘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a제곱 파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파이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48파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날릴 거 날려주시면은 이렇게 싹 날라가고 싹 4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 지름의 길이의 총합의 최대값을 찾아보니까 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 어디다가 a제곱 그대로 쓰면 되죠. b제곱 플러스 c제곱 해놓고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놈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요거의 최대값,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하시면은 얘가 48 이고 얘는 얼마야? 3이죠. 그럼 3, 8, 24, 144네. 맞니?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은 얼마?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넘어가서 자, 28-3번 보겠습니다. 28-3번. 자, 요놈이 산술기압 산술기압 평균이나 소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도형에다가 쓰면은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이런 건데, 자, 여기가 지금 4예요. 여기 4고요. 요 놈도 4예요. 자, 그리고 요 놈의 값이, 요 놈의 가계 크기가 120도죠. 120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때 임의의 점 P에 대해 가지고 여기다 P를 잡아놓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자, 수선의 발. 여기도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다. 요렇게 되겠죠? 모양이. 자, 이때 PD 곱하기 PE에, 자, PD가 뭐죠? 요놈의 길이죠? PD, PE, 요놈의 길이에, 아이고, 길이에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PD와 PE를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A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줘야 된다는 게 목표가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A라고 잡아놓고 XY로 잡아두고 A, B라고 일단 잡아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점에서 우리가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이고 이 도형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여기 특이점이 있으니까 특이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두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와 자, 좀 너무 짧다. 자, 이렇게 빼서 좀 써야 되겠는데. 자, 이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합이 전체 크기의 넓이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4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b라는 녀석이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치? 두 개의 넓이의 합이 큰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이렇게 자르면은 얘가 60도잖아요. 그치? 그러면 1대 2대 루트 3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큰 삼각형이라고, 넓이가. 얘가 이놈이고요. 그리고 얘는 얼마? 요놈, 요놈, 요놈이고.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지금 60도고요. 요게 4면은 여기 길이는 2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 길이가 4루트 3이 되고요. 높이는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즉, 요 두 개의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2a 플러스 2b가 얼마야? 4루트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2가 4루트 3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뭐가 되냐? 2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2루트 3인데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의 곱에 해당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얘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a 곱하기 b의 최대값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2 날라가고요. a, b의 제곱을 해서 정리하시면 a, 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0보다는 크고요. 양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해서 보셨고요. 지금 38분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38분이고요. 정리를 15분 쉬고 53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서. 예. 숙제 다 했어요. 다 했어? 너 아까도 다 아니, 뒷부분 좀 나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가놓으세요. 예. 나가놀아라. 영채는 오늘 한번 이해 좀 돼요? 뒷부분 좀 어렵지? 네. 이해는 돼? 네. 이해는 되고. 오케이. 이 파트가 좀 어려워. 저때도 특히 산술기와 스쿠시어를 치는 활용 범위가 워낙 커서 특히나 이 책이 좀 이 파트가 좀 어려워. 다른 단원보다. 자, 함수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를 테니까. 조금 한번 봅시다. 저 토요일까지 하는 거 이만큼 하는 거예요. 좀 무리됐어?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번만. 그러니까 다시 3번이 좀 너무 부담된다. 다시 3번만 일단 해봐. 알겠죠? 다시 3번만 해보시고 좀 글쎄 이거 한지 얼마나? 언제 했었어? 공수2? 공수투가 한 6월 달에, 아니 5월 달에 무리함수, 유리함수 다 나가고 그럼 한 2달? 나가다가 왔어요. 나가다가 이제 나와버렸어. 네. 나가다가 나와버렸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43번 지금 할 만은 할 것 같긴 한데 최대한 해볼게요. 다시 3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한 전체로 따지면 문제 다시 3번 문제가 80문제 넘으려나? 80에서 80문제 정도 되게 할 거야. 다시 3번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내가 사실은 영체의 이 앞부분 파트에 대한 그거가 정확하지 않았고 2번을 줄 거냐 3번을 줄 거냐 고민을 하다가 3번을 주긴 했어요.
초반에 잘 해보고 하니까 기억이 좀 있나 보다 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중간에 모르는 거는 계속 좀 물어보세요. 알겠죠? 거기 쌤 저기 그 톡방에 초대했는데 봤어? 거기 쌤 속으로 질문 있으면 찍어서 올려보는데 알겠죠? 네.